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도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과연 다시 상방으로 도전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으로 반대로 이제 하방으로 조금 방향을 바꿀지가 오늘 시장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버리게 된다면 요 위쪽으로 도전하는 에너지가 조금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조금 하방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전의 하방 추세 라인까지 터치하고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조정이 나오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상방을 돌파를 하더라도 단기적인 어떠한 강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기에 시장에는 둘 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오늘 혹은 이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2시간 봉으로 한번 지켜봤을 때 위치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을 한 상황이에요. 즉 가격대가 50일, 2시간봉 기준으로 51선을 뚫으면서 지금 여기서 이 이평선과 근접해가는 그러한 보합 움직임을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리를 또 이렇게 벌리던지 아니면 하방으로 뚫고 내려가던지 어떠한 식으로든 방향, 즉 에너지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조금 종가 기준으로 지켜보시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단기적인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OXX 같은 경우도 어제 보시면 에너지가 상당히 근접을 했다가 그래서 하방으로 또 내려가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상방으로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종가에는 윗꼬리를 만들면서 빠졌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만들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 선행해서 움직였다면 오늘 나스닥이나 QQQ 이러한 부분들도 선행해서 움직였던 반도체 지수에 따라서도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방을 향할지 여기서 딛고 이격도를 만들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격도를 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승 에너지가 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평선의 방향이 꺾이는, 이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격대가 움직인다면 아마 시장의 심리 자체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다른 종목들이 그래서 다 위치가 비슷해요.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나 QQQ나 SOXX나 S&P 500이나 다우존스까지도 지금 어쨌든 이러한 위치, 에너지의 어떠한 조금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러셀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로 지금 여기서 상방을 조금 계속 치고 나가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인데, 결과적으로는 나스닥이나 S&P 500, 다우의 움직임이 따라서 좀 더 빠르게 조정을 받든 아니면 여기서 이격도를 벌리든 결국에는 커플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무슨 장초부터 방향을 정하시기보다는 오늘 종가 기준, 즉 내일 새벽 기준으로 종가의 움직임을 좀 보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방향을 보고 또 영상을 준비할 생각이고, 지금 기본적인 선물 움직임을 좀 보자면 똑같이 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구간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S&P 500 그리고 QQQ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평행한 움직임, 즉 에너지가 팽팽하게 맞서는 움직임이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상방으로 치고 간다면 단기적인 에너지가 상방으로 승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밀고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고, 하방으로 치고 내려간다면 하방으로 향하는 에너지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심리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아직 선물로 봤을 때는 그 에너지가 팽팽한 구조라는 거예요. 다만 선물은 선물일 뿐이고 오늘은 실물 시장이 이러한 구간에 돌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즉 이 에너지가 결정이 나는 구간에 돌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있어서 꼭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최근에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냐면, 자, 일단은 채권 수익률이 강하게 빠진 게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자, 채권 수익률이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얘기고, 채권 가격이 이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은 즉 채권의 수익률, 채권을 보유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데도 사람들이 채권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이 유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점점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즉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가 또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 장기적인 시점으로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방향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피벗에 대한 그러한 여론, 심리들이 조금 이러한 채권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거와 동일하게 지금 나스닥이나 이러한 시장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현지에서도 내년 5월이나 내년 초쯤에 피벗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군불대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즉 지금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즉 인플레가 다시 올 수 있다라는 우려와 무관하게 내년에는 일단 대선이라는 주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굳이 돈놀이, 즉 꽃잔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반대쪽, 지금 야당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반대를 할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반대한다는 것 자체는 누구나 돈을 버는 거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미국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일개 그냥 한 명의 시민이지만 대한민국에 이러한 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강한 상황에서 만약에 피벗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인플레가 자극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대선이라는 이슈를 앞둔 상황에서는, 자, 정치권이 연준과 독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정말로 순수한 얘기인 거고, 기본적으로 누가 어떤 대선에서 유리하던 간에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거나 뭐 그럴 만한 명분은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정치적인 이득으로 보았을 때. 자, 그래서 내년에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본다면 뭐 내년 피벗에 대한 기대감도 일견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승에 대한 기대나 그러한 부분을 배제해서는 안 되고,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자, V자 반등에서 높은 위치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항상 지지 라인이 잡히는 것, 자, 이때 당시엔 역배열이 유지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역배열상의 V자 반등을 돌파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저점을 높여간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선이나 이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피벗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그러한 지표들로 인한 에너지로서 전세계의 돈 자체가 상당히 미국으로 많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환율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약달러로 돌아갈 수가 있고, 그럼 투자 자금 자체가 결국 미국으로 몰리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보면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이럴 때 매수하라고 다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 12월부터 매수할 시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다가, 자, 이쯤부터 이제 여름 더워질 때부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위치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지금은 시장을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되고, 자, 단기적인 방향성은 오늘이나 내일쯤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WTI 같은 경우도,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하방 지지 구간을 지금 만들어가는 상황이고, 자, 빅스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자면 조금씩 소폭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어요. 자, 다만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올라가던 에너지가 하방으로 향하면서 또다시 이격도를 만드는 흐름으로 지금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이라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뚫는 흐름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조금 베팅, 단기적인 전고점까지의 상승에 베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하방으로 나온다면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면서 하방 저점 라인이 어디에 잡히는지를 확인하신 뒤에 자, 정배열 저점에서 매수를 고려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은 지금 이러한 주요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급하게 시장을 지켜보기보다는 일단 오늘이나 내일쯤 잡히는 방향성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역시도 지금 이 구간에서 자, 주봉으로 보신다면 상승 에너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테슬라도 같이 이번에는 조금 20-30%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이전의 고점인 $300 인근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번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투자를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테슬라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나 QQQ, SOXX가 자, 요 저점 고점 라인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테슬라 역시도 유사한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상방을 향한다면 여기서 매수를 해서 자, 전고 라인을, 전 저항 라인을 좀 도전하는 이 이득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조정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 조금 박스권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다시 시장이 상방으로 전환할 때쯤, 그때쯤 비중을 조금 늘려주시는 그러한 전략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 두 가지 큰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떠한 한 방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둘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자, 이번 주 목금의 흐름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